좋아요, 구독. 요즘에 좀 신조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ABCD도 있고 네네. ABC도 있고요. 뭐 이제 좀 방송용이 아닐 수도 있고 금자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에 뭐 엄청 뭐 에로배우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뭐 기자들이 이것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ABDC가 뭔지 그리고 해당 산업군이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ABCD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신조어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A는 뭐 AI, 그죠. 약간 좀 예. 느낌 오죠. 예. 그리고 뭐 B 같은 경우는 바이오, 예. 예. C 같은 경우가 가상자산인가요? 코인. 예, 코인. 그리고 D가 방산이죠. 디펜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방산 쪽도 수은법이 지금은 통과되고 나서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 상방을 트리거의 역할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정해진 상황이고. 그럼 결국 AI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 또 AI는 지금 이야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럼 AI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들 필두가 AI 쪽에 초점도 많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AI 쪽 관련해서는 저는 단기도 전략이 가능하고 네, 중기나 장기로도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4월, 한 5월 정도면 한번 꺾이는 시즌에 한번 저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만 놓고 봐도 이제 코로나 이런 특정 이런 이슈들 제외하고서는 네. 보통 4월, 5월 쪽에 뭐 학회 부분들, 신약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네. 붐이 이때 당시에 좀 한 차례 들어오지만 그 이후로는 한번 재료 소멸이 되면서 한번 꺾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 전략 지금 시점에서도 네. 그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상자산이 일단은 저는 단기도 가능할 것이고 네. 중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는 왜 안 되죠? 이거 일단 이제 반감기 보통 있는데. 반감기가 지금 한 달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한번 반감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가가 가격이 한번 많이 떨어지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죠. 예, 떨어지고 나서 채굴량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방이 들어와 주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까지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또 반등 기조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지금 일단은 69K를 달러 기준으로 69K를 넘어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69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구간이거든요. 맞아요. 그 구간에서부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낙폭을 정말 많이 키웠기 때문에 69K를 만약 돌파해주면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소화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로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사이클로도 충분히 투자 전략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반감기라는 대형 모멘텀 일단은 대기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보통 반감기 들어오면은 막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뭐 가격이 5배, 10배, 20배 이상 오른다. 뭐 지금 뭐 전문가들 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막 가격 상승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올라갈 거다. 100배.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맘카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맘카페? 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플 뭐 깔아야 되냐. 그렇게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투자를 그렇죠. 활성화되고 있군요. 지금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아는 거죠, 이제. 너무 잘 가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없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워낙 또 막 정말 잘 가고 하니까 또 그쵸. 뉴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막 지금 연중 뭐 최고가 달성했다 뭐다 프리미엄 하니까. 얼마다. 맞아. 김치 프리미엄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으니까 또 지금 뭐 알트 불장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맘카페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른 게 가상자산은 맘카페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불장입니다. 맘카페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싶으면은 가상자산은 그때부터 불장이더라고요. 패턴이 있군요. 그 이상하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수급이 많이 쏠려야 되니까. 확실히 수급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 쏠려야만이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붙었잖아요. ETF. 맞아요. 현물 ETF. 현물 ETF 승인. 이게 지금은 변수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감기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플러스 ETF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레벨업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기관 투자들의 매수 매개체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럼 결국 지금 현물이나 선물이나 매수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가상자산 관련주들 역시도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더욱더 큰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중기 전략은 좀 유효하고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꺾이는 흐름이 크게 나올 구간은 저는
분명히 곧 나올 거라고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구간이 네. 일단은 뭐 정말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전략까지만 가능한 거고 네. 장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만큼 우리 기술자도 많이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네. 일단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수은법이 개정안이 되고 나서 그렇죠. 일단은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수출 부분들이 계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수은법 네, 개정에서 수은법 이제, 개정했기 때문에.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K방산 인지도 굉장히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K방산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가성비가 좋은 거. 그쵸. 예, 가격은 싼데 성능은 생각보다 좋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중기, 장기가 좀 가능하고 단기보다는 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방산 쪽을 좀 담는 것을 네.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AI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와 뭐 네네. 장기, 뭐 중기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바이오 같은 경우 좀 단기로 가보자. 이제 아무래도 이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네 가지 산업군 중에서 코인의 시간을 제일 많이 썼다. 여러분들 행간의 의미를 한번 그쵸? 코인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캐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네, 관점으로 좀 보시고 있다. 근데 저도 약간 코인이 왠지 모르게 자꾸 막 끌려요.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 비트코인 직도하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 ETF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 이제 가장 후순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비트코인에 대한 지수 선물 추종하는 그 ETF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접근하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방산 같은 거 장기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고요. 바이오도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런 이제 아스코라든지 AACR 관련된 부분은 좀 단기로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이 그런 신약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CDMO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AI 저는 영상으로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저는 뭔가 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거 쉽게 끝날 수가 없다. 맞아요. 아니 텍스트만 해도 이렇게 HBM 많이 필요한데 영상과 사진으로 넘어가면은 와, 이거 어디까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인비디아의 이 성장을 누가 지금 이렇게 제한하느냐? 요런 수준까지 가서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여기 뭐 ABCD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벳 숫자대로 우선순위 잡고 짧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D가 괜히 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장기로 보라 이거죠. 맞아요. 순위가 네 번째다. 그렇게 좀 이해를. 그럼 신조어가 또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순서대로 이거 먼저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 앞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로봇과 연관성이 막 커지고 있어요. 이런 뭐 이제 산업적인 리포트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번에 놀랐던 게 피규어 01. 와, 이거 로봇이 이거 이제 우리 영화 막 터미네이터 이거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와, 이거 막 사과도 막 집어주고 사물도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로봇이 나와가지고 오늘 증시는요 이게 데이터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빅데이터로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없네, 이런 걱정까지 들었거든요. 그렇죠. 로봇 산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라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로봇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출산율, 저출산 네. 이 부분도 크고, 네. 일단은 생각보다 공장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공장은 결국 사업 돌아가야 로봇.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그러면 결국 대체할 수 있는 게 로봇이잖아요. 로봇들은 결국에는 대체를 시켜서 상용화를 시킬 수 있고, 그렇죠. 자동화로 계속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AI 쪽에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이 강한 모습이지만 결국 그 AI 바톤을 로봇이 결국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연결고리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일단 로봇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별로 업소가리기 해야겠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차별화된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 있나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네.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뒷배가 있느냐? 네, 형님이 뒷배가 있느냐? 뒷배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쪽의 시장이 야 지금은 로봇이 이 시점에 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뒷배에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저는 로봇 쪽의 탑픽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다 협동 로봇이네. 네, 협동 로봇 쪽이 결국에는 조금 더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협동 로봇 쪽이 지금은 지금 실제로만 놓고 보면은 네. 수요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도 지금 협동 로봇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기술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로봇의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외팔형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막말로 양팔형 시장이 된다거나 휴머노이드 쪽의 시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수급도 전부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미 교촌 치킨만 놓고 봐도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협동 로봇 쪽엔 또 원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GTC 2024에서도 밝혔던 부분들 그루트. 그루트. 네. I'm 그루트. 예.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도 네. 로봇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극찬하는 이런 기업들이 로봇 쪽으로 한 단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쪽에 지금 계속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자체가 로봇 쪽에 눈도 많이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사업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럼 결국 이 바톤 자체를 마라톤을 이어받으면은 네. 로봇의 마라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됐다거나 뒷배 즉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금력이 크지가 않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야만이 그 성장성을 계속 부여를 받을 것이고 네. 프리미엄도 계속 부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두 기업들은 탑픽으로 놓고 보고 네. 만약에 로봇 쪽의 수급 개선이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고 네. 로봇 쪽으로 정말 판도가 이어진다 할 경우에는 일단 가정용 로봇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가정용 로봇 예. 괜찮다.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물류 배송 로봇도 일단은 좋긴 하겠지만 네. 자율주행 쪽까지 같이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저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용 로봇. 의료용 로봇 예, 좋죠. 지금 의료용 이제 로봇. 또 수술 엄청 예.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용 로봇이 저희 국내는 생각보다 병원 인프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예. 이미 하고 있는데. 예, 이미 병원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서 네. 실질적으로 로봇이 끼어들 틈도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외국 글로벌 같은 데는 의사 수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의사 수가 많지 않다고 하게 되면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수출을 일으키고 있는 큐렉소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성장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큐렉소가 보통 예. 이제 의료용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토픽으로 그렇죠. 많이 예. 뽑히죠. 의료용 쪽에서는 저는 좀 탑픽으로 생각하는 게 큐렉소이다 보니까 큐렉소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매집하기 굉장히 좋다고 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일단은 뭐 인프라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충족 안 돼 있는 글로벌 쪽으로 많이 확충해 나갈 것이고 네. 수출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큐렉소의 수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용 로봇도 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로봇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실적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실적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뒷배가 있고 이제 투자도 잘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형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로봇도 이제 쭉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협동 로봇을 가장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산업 리포트 읽어 보시면 협동 산업이 가장 좀 크게 늘어나는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좀 포인트,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정용 로봇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요거는 중국 3사가 많이 꼭 맞아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이제 물류나 배송 쪽으로 보면은 뭐 한 두 가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용 쪽에서 큐렉소 지금이라도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벌써 토픽이 종목들이 다 나와버렸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큐렉소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거기서 부수적으로 저는 감속기. 감속기.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네. 감속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감속기는 물량 늘어나면 그렇죠. 원자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재. 그렇죠, 그렇죠. 감속기 아마 근데 하청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죠? 지금 얘기하려 했거든요. 그죠? 제가 얘기하려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해주셨네. 이게 너무 막 빠져 있어가지고 감속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감속기는
그냥 로봇 탐욕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봐야 돼요. 네, 네, 맞아요. 감속기 쪽은 뭐 맞습니다. 기업은 아마 본부장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SBB테크, SPG, 뭐 이렌시스 네네, 이런 맞아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우리 감속기까지 같이 챙겨보자. 왜? 이제 원 전체 이 재료에서 한 25% 3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산업군들 안 볼 수가 없다. 정도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한테 말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엔 포트폴리오죠. 우리가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볼 거예요.